안녕하세요. 신뢰의 철근이음 회사 ROC입니다. 요즘 GS건설이 시끄럽습니다. 지난 19일 무단으로 기초공사의 공법을 변경한 혐의로 GS건설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7월 11일에는 동대문구 현장에서 콘크리트 우중 타설이 문제가 되어 공사가 중단된 일도 있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4월 29일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순살자의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목소리들에 의하면 이는 비단 GS건설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부실 시공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중론입니다.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저가수주 문화가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이후의 단계를 거쳐 저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저가 자재가 사용됩니다. 최소한의 기준만 통과하는 제품이 선정됩니다. 시공 후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자재는 묻어버리면 끝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싼 것만 찾는 문화는 부실 시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의욕도 꺾어버립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도 있습니다. 건설사는 관리 인력 위주로 꾸려져 있습니다. 현장에는 직영이라고 불리는 인력도 있지만 여러 단계 하도급을 거친 일용직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도급을 맡기면 내국인 정규직보다 싼 가격에 빠르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가 투입되기 쉬운 조건입니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종사자들이 말하는 부실공사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부실 시공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규제입니다. 어떤 사건이 이슈화되면 국회의 법안 발의가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건물을 지은 후 자재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구조안전 확인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획일적으로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은 논란만 가중시킵니다. 큰 건설사들은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만 적용해오던 영상 기록을 모든 현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드론과 보디캠, 360도 동영상과 AI 분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작업 내역이 영상으로 남는다면 부실 시공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원청사에서 직접 시공 비중을 늘리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8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서 직접 시공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째가 되는 지금도 불법 하도급은 여전합니다. 2022년 국토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대 업역에 진출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중 불법 하도급으로 드러난 사례는 각각 110건, 10건이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상대 업역 진출 시 20%의 공사는 직접 시공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도급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사라도 자신들이 모두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마팀이라고 하는 공종별팀으로 하청이 이루어집니다. 하도급 받은 총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 일용직을 쓰는 하도급 사장은 어떻게든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골조 분야를 예로 들면 일용직으로 구성된 로터리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뼈대만 신속하게 세우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빠른 시공이 강조되느라 작업을 대충할 우려가 있습니다. 로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빠르게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된 듯합니다. 정부의 규제나 현장의 모니터링은 외부적인 접근법입니다. 노조를 합리화하고 감리를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가수주 문화가 아닌 적정한 공사비가 책정되어야 하고 그 공사비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 안 됩니다. 건설 생태계가 참 복잡합니다. 당장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ROC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